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 오승준 수리논술팀에서 가톨릭대 파이널을 맡고 있는 도성원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가톨릭대 수리논술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들 쭉 한번 훑어보고 이제 그 다음에 학과별로 이제 합격자 성적들은 어땠는지 그 통계 자료들 한번 쭉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톨릭대 수리논술이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 특징과 경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이제 시험 구성과 시간인데요. 이제 가톨릭대 시험은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 이미 알고 있겠지만은 수능 전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0월 25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수능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수능 앞에 본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험 종류가 두 개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자연대,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간호학과 이 학과에 지원을 한다면 이제 수학 세 문제를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 그 이외에 생활과학 계열이나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에 지원을 한다면 수학은 한 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 두 문제, 총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나머지 두 문제는 이제 언어 논술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 이 문항은 따로 출제가 되기보다는 인문 논술에서 진행을 하는 그 인문 논술 1번, 2번 등과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생활과학 계열과 미디어 기술 콘텐츠는 수학만 보는 게 아니다. 언어 논술도 본다라는 거. 사실상 언어 논술의 비중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기 바라고, 시험 시간은 총 100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영 비율은 이제 논술이 70%, 학생부 교과가 30%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영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전 과목이 반영이 될 건데, 반영이 될 때 등급을 이제 환산 점수 시켜가지고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등급이 환산 점수로 반영이 될 때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건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이제 만점을 기준으로 1등급 만점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0.3, 0.3, 0.3, 0.3, 0.3, 0.3, 그러니까 7등급까지는 0.3씩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죠. 근데 7등급에서 8등급 넘어갈 때는 뚝 떨어지고 1.8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8에서 9 넘어갈 때도 뚝 떨어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요거만 보자면 내가 8등급 안으로만 들어와 있으면 내신에서는 등간격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다. 왜냐면 자, 만점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28.2면은 1.8점 차이예요. 그죠? 1.8점에 물론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절대 거짓말인데, 그렇지만 그 정도면은 충분히 논술 시험을 내가 소문항 하나에서 실수만 덜 하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점수인 거니까. 알겠죠? 그런 정도로 참고를 해주면 되겠어요. 근데 약간 고려할 점은 이제 이수 단위가 고려가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뭐 시수, 수업 시수 고려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학년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볼게요. 1등급은 30점인데 보통 9등급이면 빵점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9.2로 반영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깔고 들어가는 거 19.2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산을 해서 해보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비율은, 원래는 논술이 70, 학생부 교과 30이라고 했지만 그 이제 학생부 교과에서의 기본 점수 때문에 결국에는 논술은 86.6, 학생부 교과가 13.4 정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논술 성적이 학교를 좌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여기는 아까 앞서서 이제 과별로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제 어떤 과는 언어 논술도 함께 보고 어떤 과는 언어 논술 안 보고 수학만 보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여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냐면요, 간호학과에 지원을 할 거냐 아닌 거에 지원을 할 거냐, 이렇게만 분류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제 간호학과가 아닌 학과에 지원한다면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없고, 간호학과에 지원한다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호학과에 지원한다면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 한 과목, 상위 한 과목 중에서 3개 합 6 이내면 된다라는 거. 알겠죠? 3개 합 6 이내 참고해 주기 바래요. 그리고 출제 범위는 이제 고교 과정, 수학 교육 과정 범위 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요? 수능 수학 범위다 라고 발표를 해주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런 학교들도 있는데,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고교 수학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
문제를 한번 이제 우리 학생들 실제 수업 들으면서 보면 알겠지만,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뭐 명제나 집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배운 내용들 중에서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체크해서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기하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인데요. 여기는 필기구와 답안지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 필기구는 흑색 볼펜과 연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연필을 쓰면 지우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프랑 연필 써서 그 샤프랑 지우개 써가지고 답안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흑색 볼펜을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볼펜으로 썼으니까 지우고 싶을 수도 있는 건데, 수정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발표한 내용이 뚜렷이 없어가지고 이제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아마 못 쓸 것 같아요. 보통 못 쓰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명시한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흑색 볼펜으로 작성을 하기보다는 이제 샤프 쓰고 지우개로 지우고 이렇게 시험 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답안지는 줄노트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가 크게 보자면 줄이 없이 그냥 공백으로 채워져 있는, 공백에 그냥 내가 쓰면 되는, 공란에 쓰면 되는 식일 수도 있고, 연습장처럼 그럴 수도 있고, 줄이 쳐져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가톨릭대 답안지에는 줄이 쳐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학생이 답안지 작성하는 것도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할 텐데, 답안지 작성할 때 줄노트에 작성해야 한다는 거 염두에 두면서 충분히 연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모집 조항에 대해서 좀 훑어봤고, 이번에는 이제 과별로 합격자 성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자료는 이제 학교에서는 과별로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과별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한 개 연도의 과별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래도 경향성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경향성을 봤을 때는 간호학과와 간호학과가 아닌 과, 그러니까 최저가 있는 과와 없는 과가 그래도 좀 경향성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간호가 아닌 학과들, 그러니까 자연, 공학, 생활과학 계열, 미디어 기술 콘텐츠, 이 학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경쟁률은 수능 최저가 반영되지 않은 그냥 원서 지원했을 때예요. 당연히 수능 최저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경쟁률은 그래도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죠? 평균적으로는 22.7인데 이제 과별로 봤을 때 제일 높은 과는 32.4를 기록했고 최저는 15.7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경쟁률이.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는 평균 학생부 교과를 봤을 때 전체 과의 평균적으로는 4.53이고, 그 다음에 최고는 3.39, 최저는 4.93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5등급 안팎 정도, 4.5등급 안팎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논술 점수인데, 논술 점수의 평균은 80점 정도입니다. 80점 정도. 그러니까 대문제 하나 틀리면 조금 불안하죠. 대문제가 보통 30점 아니면 40점이기 때문에 대문제 하나를 통째로 틀리면 70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안 되고, 그래도 소문제 하나를 또 좀 더 맞추는 이런 정도가 되어야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 높은 과 같은 경우에는 86.8, 이 정도는 소문제 하나 틀려야 가는 거예요. 그죠? 최저는 73.7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당연히 과별로 편차는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화 시킬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의미시할 수 있는 것은 좀 인기 있는 과에 가기 위해서는 답안지를 꼼꼼하게 잘 작성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86.8이라는 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시험이 아주 고난이도는 아니었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지 않고 답안지를 천천히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능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거 참고해주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호학과만 따로 빼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경쟁률은 32.5입니다. 원래 이제 간호학과 인기가 많을 텐데 당연히 높은 편에 속하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는 이제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에 속하긴 해요. 평균을 봤을 때 최고도 2.23으로 굉장히 높은 학생도 있고, 그런데 최저는 여전히 낮죠. 그러니까 당연히 폭이 넓은데, 여기서 당연히 여기서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교과 점수가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폭이 넓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논술 점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근데 논술 점수 보면은 평균이 95.4예요. 근데 물론 최고점이긴 해요. 최고점이긴 한데 99.6, 99.6이면 안 틀려야 되는 거죠. 그죠? 아주 조금 실수했다는 건데 100점 못 맞은 건데, 그러니까 99.6 정도로 굉장히 잘 봐야 하고, 최저도 92.4다.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능 최저를 3합 6을 맞추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 그런 풀에 속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꽤 그래도 평이한 편이다, 쉬운 편이다, 조금 더 나가는 쉬운 편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도 마찬가지로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계산 실수하지 말고 꼼꼼하게 천천히 잘 풀어야 돼요. 꼼꼼하게. 약간 요렇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출제, 수학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특징이나 경향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냥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 학생이 사실 문제를 풀어봐야 정확히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는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리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뻔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소문제 두 개가 주어질 때 1번을 풀지 못하면 2번에서의 점수는 기대하기 어렵다. 연결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된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결된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뭔가 똑바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2번으로 연결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냐면 내가 1번을 못 풀었어요. 문제를 풀다가 소문제 1번을. 근데 2번을 막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생각보다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1번에서 정확히 대답을 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연결시켜 가지고 2번을 넘어가든 약간 이런 식으로 1번을 확실하게 풀고 2번을 보자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1번부터 풀고 있는 대문제 1번부터 풀고 있는데 만약에 소문항 1번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2번을 볼 게 아니라 일단 넘어가서 대문제 다음 문제 2번을 봐야 된다는 거죠. 1-2번에서 끙끙댈 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전략을 세우자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는 약간 앞에서도 했던 이야기랑 비슷한 결이긴 한데 문제를 이제 푸는 입장에서 어려워서 못 푸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너무 고난이도여서 어려워가지고 못 푼다기보다는 내가 풀긴 풀었는데 근거가 부족하건가 아니면 뭐 계산이 틀리던가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것으로 인한 감점이 되게 많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문제를 우리 학생들 한번 보면 굉장히 조건도 짧고 묻는 것도 되게 짧아요. 뭐 제시문 가에 있는 함수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그게 그냥 문제예요. 그냥 제시문 가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냥 함수 하나가 주어져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평소에 하던 느낌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는데 하고 문제를 막 풀 텐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설명을 똑바로 했냐. 그러니까는 막 글을 막 붙여가지고 살을 붙여가지고 이쁘게 써야 된다기보다는 내가 말이 되게 답을 쓰고 있는가. 듣는 답안지를 보는 입장에서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저렇구나. 그 근거를 충분하게 기술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문제 풀듯 접근하다 보면은 근거를 막 빠뜨리는 경우가 생길 거고 거기서 감점이 많이 발생이 될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그냥 풀린다 해도 그냥 답만 띡 내고 끝낼 게 아니라 내가 답안을 쓰는데 이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근거들, 과정을 진행할 때마다 필요한 근거들을 잘 쓰고 있었는가 요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연결되는 내용인데 그냥 문제를 풀어보고 답이 맞고 그냥 풀이를 이해하고 이러고 끝낼 게 아니라 특히 간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맞아야 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풀고 끝낼 게 아니라 실제 답안을 쓰는 것처럼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지금 대문제가 4개인데 소문제가 2개씩 있다 그랬어요. 그죠? 대문제가 3개, 대문제가 3개고 소문제가 2개 정도. 그러면은 사실 문제 시간이 짧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엄청 넉넉한 편이라고 볼 수도 없단 말이죠. 계산을 막 해내야 되는 거니까. 그 제한 시간 안에 내가 답안지를 잘 작성할 수 있는 건가? 그거 연습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답안지 쓸 때 말을 막 살을 붙이자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설명을 똑바로 하고 있는가? 논리적으로 근거를 잘 들어가며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가? 요거를 계속 신경을 쓰면서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대 파이널 수업을 듣게 된다면 우리 듣는 친구들은 한 번 세트 문제 풀 때마다 그래도 4번에서 5번 정도는 계속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깜지처럼 쓰자는 게 아니고 한번 쭉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 들으면서 이해해보고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부족한 거 있으면 또 맞춰가지고 내가 지금 논리적으로 이걸 빼먹었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였구나 하고 왜 있어야 되지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백지에다 또 써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구체화시켜서 연습하는 거를 그래도 4번에서 5번 좀 시간 없어서 한 3번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내용적인 부분인데 이제 인문 논술이 출제되지 않는 자연공학 간호학과의 수학 3문제 시험에서는 그냥 가만 보니까
회년마다 확률과 통계는 그래도 빼놓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올해 그래가지고 확통이 출제된다는 소리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거는 되게 무책임한 발언이죠. 근데 약간 신기하게도 빼놓지 않고 계속 확통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 것 같냐면, 내가 지금 쭉 공부를 해보니까, 수학을 가만 보니까 좀 확통이 조금 약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복습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좀 기본적인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고, 약한 친구가 있으면 피하지 말고, 알겠죠? 확통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공부해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 두 문제, 수학 한 문제 보는 요 이제 생활과학 계열, 미디어 기술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잘 보니까, 근데 은근히 소재는 많이 달라져요. 소재는 많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묻는 느낌을 보면은 함수가 있는데 그걸 미분을 하든가 아니면 딴 거를 하든가 뭔가를 해가지고 묻는 느낌이 약간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확통, 아까 그 이제 자연, 공학, 간호 같은 경우에는 확통을 맨날 출제되고 있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문제를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해년마다 뭔가 좋아하는 단원이 막 있다기보다는, 이때는 뭐 명제도 냈다가 이번에 방정식도 냈다가 뭐 부등식도 냈다가 굉장히 다양한 단원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가 약한 단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꼭 기본적인 문제들 열심히 풀어가지고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가톨릭대 이제 자연계열에 대해서 이제 수리논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우리 학생들이 지금 원서 지원이 많이 남지 않고 시험 수능 전에 있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급한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정리해준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원서 지원할 때, 그리고 또 파이널 수업 듣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공부할 때 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가톨릭대 수리논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저는 이제 오승준 수리논술팀의 도성원 선생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